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날씨가 추워요. 그러죠? 어제, 오늘, 그러고 이제 춥다고. 그래서 그런가? 조금, 결석도 있고 이제 추워지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 감소 이제 볼 텐데, 지난번에 우리 수학 감소 보장했잖아요. 자, 그 중에 이제 다루지 않았던 거 같이 다룰 거예요. 자, 우리가 밭작물입니다. 네. 자, 밭작물 중에 이제 우리가 자, 수학 감소 보장이고 이제 수입 감소 보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수입은 이제 수출한다, 수입한다 그 수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좀 얻는 수익, 이익이 좀 줄어드는 건데, 자, 수학 감소 보장, 수입 감소 보장인데 수학 감소 보장, 자, 어떻게 암기했어요? 마, 양, 파, 양배가, 그러니까 양배추죠. 고감, 콩, 여기는 팥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콩, 차, 옥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감자, 이때 이제 감자는 이제 우리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이렇게 세 가지 다 비교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콩하고 팥은 항상 같고요. 차나무 있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자, 이걸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입 감소도 볼 건데, 자, 수입 감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입 감소는 마, 양파, 양배가, 이제 양배추죠. 뭐예요? 고구마를 먹으면서 콩을 까고 있다. 그래서 콩을 까고 있다. 자, 가을 감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겹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자는요. 감자는 가을 감자는 뭐예요? 수입 감소 보장이 있고 봄 감자와 고랭지 감자는 없다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콩은 수입 감소 보장이 있는데 지금 팥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 감소 보장은 거기 가입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신규, 팥은 신규 상품이라고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재배하는 게 뭐야? 마늘, 양파, 양배추가 가장 많이 또 재배하는 품목 중에 하나들이죠. 그럼 이제 이거 같이, 자, 수확 감소도 보고 수입 감소도 보고 같이 볼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는 거는 자, 부담 없이.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할 게 이제 우리가 생산비 보장인데, 생산비 보장이 이제 그 생산비를 보장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제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생산비 보장. 그러면 그렇게 뭐 밭작물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늘인데 수확 감소 보장, 이제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을 먼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니까 목차, 자, 181페이지. 자, 181페이지를 펴세요. 뭐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아주 잘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또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는, 평균적으로 아주 많이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데, 혹시 마늘 농사 지으신 분 있나요? 잘 없네. 먹는 건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시골에서 마늘 이제 하는데, 우리 마늘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좀 이거 이제 두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호랑이 이렇게 이게 두둑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비닐 씌우잖아요. 비닐. 그래서 이제 비닐 이렇게, 뭐야 이게 안 되네.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비닐을 이제 씌우고, 여기 이제 마늘은 이 비닐에 아예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총 몇 개 뚫려 있냐면 이제 이게 비닐에 따라 달라요. 13개짜리도 있고 15개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닐이 뚫려져 있으면 이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이 구멍 안에 일일이 마늘 하나씩 심는 거죠. 쪼그려 앉아서 심어야 돼요. 저도 시골서 이거 한 이틀 동안 심다가 쪼그려 앉아서 심다가 여기 물 차가지고 제가 정형외과에서 물 뺀 적. 근데 그때 그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관절이 망가져버려요. 저 그래서 이제 이거 일기해 봅니다. 이게 좀 젊은 나이에 뭐 그러냐는데 정말이지 거의 정확해요. 99.9% 정확해요. 여기가 날구진다 그러면 바로 저려와요. 신경통. 그때 이게 다치가지고 오른쪽은 멀쩡한데 여기 이 관절 치료 잘못 받는 바람에 지금도 여기가 좀 마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피부가 꼭 쥐났을 때 그것처럼, 그때 당시 이제 물을 그 야쿠르트 병으로 한 병 뺐는데
또 다른 병원 가니까 그거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면 치료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정형외과 병원에 나이 드신 분인데 치료를 그때 잘못해서 이거 쪼그려 앉아서 심다고 그랬어요. 이거 쪼그려. 그럼 여러분 마늘 조사 혹시 이 과목에서 배웠어요? 이 과목 아직 안 배웠어요? 마늘 조사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하나, 둘, 셋, 넷, 5줄 이제 5줄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 마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종구 이제 이거 몇 센치 이게 3cm든가 3cm 잘라가지고 이제 조사하고 이제 이렇게 쭉 하고 뽑아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늘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이제 보험의 목적이 보시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자, 이건 다 같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 체크하세요. 이듬해 수확하는 마늘인데, 자, 마늘은 한 해, 자, 겨울을 지나죠. 그래서 아마 겨울철에 우리 마늘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에 파종을 해. 10월 정도 파종해서 이듬해 이제 5월에서 6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 먹는 음식과 겨울에 먹는 음식인데 이제 서로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난지형의 경우 남도, 대서, 그리고 한지형의 경우 의성 마늘 그랬는데 이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 난지. 조금 그래도 따뜻한 지역에 심는 건데 이제 품종이 남도와 대서. 이거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 저기 남해면 공 있잖아요. 공이나 남해 이쪽에서 심는 거고 한지형이 이제 의성인데 의성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의성 6종 마늘 해가지고 막 햄을 만든 거나 상품으로도 많이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쳐주는 마늘이 의성 마늘. 가격도 비싸요. 아마 제일 비쌀걸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서산 갔는데 서산 마늘 엄청 많이 심어요. 서산도 밤마다 다 마늘이 돼 보니까 서산도 6종 마늘이고 거기 마늘로 유명한데 서산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작물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늘, 자, 보험의 목적이 그러고요. 이제 보상하는 손해. 자,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세, 화재 다 보험 이제 보장이 되고요. 자, 페이지 당깁니다. 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그럼 개, 수, 통병, 댐, 하, 기, 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8개. 근데 9번이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개수, 통병, 댐하, 기보에서 9번 보니까 9번 뭐예요? 저장성 약화 또는 이제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서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그랬죠? 자, 우리가 농작물 보험은요 어떤 걸 보장해 주느냐? 지금 밭에 심어져 있을 때 그걸 보장해 주는 거지. 그걸 수확해서 저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뭐 피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다 저장 관련. 근데 어떤 것은 이 말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없는 거 있고. 근데 여기는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통일되어서 새롭게 이제 교재가 나올 때는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저장과 관련된 것은 보장이 안 되고 밭에 있을 때 보장이 된다는 거 다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 자, 그러면 자, 수확 감소 보장인데 지금 수확 감소 보장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 수확 감소 마늘인데 자, 경작 불능 보장은 다 있다고 그랬죠? 자, 경작 불능 보험 기간은 다 똑같아요. 언제까지? 계약 체결 24시에서 언제까지? 수확 개시 시점. 다 이거 같죠? 근데 좀 다른 게 뭐 있어요? 콩. 이게 뭐예요? 콩은 종실 비대기. 이게 좀 하나 달라져요. 자, 이제 그것은 이제 특징적인 것만 나중에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2번에 재파종 보장이 있고요. 이제 3번에 수확 감소 보장인데, 자, 우리 재파종 보장에 별표 하세요. 이제 마늘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벼 같은 경우 뭐 있었어요? 벼는 제양 재직파. 벼는 제양 재직파 보장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재파종이란 말을 쓰는 게 뭐냐면 마늘.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우리가 양배추 배울 거예요. 양배추는 재정식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알아야 돼. 제양 재직파, 재파종, 재정식. 이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돼. 예전에도 시험에 나왔고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번 7회 때도. 자,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럼 이제 재파종이란 말은 파종을 다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마늘 파종을 합니다. 자, 파종을 하는데, 자,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뒤로 넘어갑니다.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 보시면 4번에 인수지연 목적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자, 3번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3번. 거 보니까 난지영은 8월 30일 이전, 한지영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는 인수제한이에요. 자, 난지영 8월 31일 이전, 그 다음에 한지영은 10월 10일. 그러면 파종을 할 때 난지영은 언제 파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8월 30일 이전이란 말은 이전 그 날짜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파종해라? 9월 1일 이후에 파종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지영. 자, 한지영은 10월 10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되니까 언제 파종해야 돼? 11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1일. 자, 10월 11일 이후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파종을 하면서 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파종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재파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뭐냐면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182페이지. 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마늘 같으면 이제 10월 정도 이때 이제 보통 많이 가입을 하는데, 이제 파종을 해서 이제 나중에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출현이라고 그래, 출현. 자, 그런데 이제 그 출현이 만일 일정 수 이상 안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얼마 나와야 되냐면, 자, 3만 주 정도로 나와야 돼. 원래 파종. 자, 오른쪽에, 자, 183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18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재파종 보험금 산출 방식 해가지고, 보험계약 일 24시부터 당연도 10월 31일까지 보상하는 제의로, 마늘이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현돼요.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그랬죠? 그러니까 10아르당, 자, 10아르당 출현율이 뚝 얼마? 출현주가 3만 주 밑으로 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재파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파종. 그런데 이 재파종은 늦어도 자, 거의 언제까지? 10월 31일. 자, 10월 31일. 이게 이제 한계죠. 자, 그러니까 이때쯤 파종을 했는데 뭐 9월 중순경이나 10월 중순경에 보니까 출현율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파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3만 주 이상으로 다시 파종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재파종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파종한 만큼 어때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보장해 주겠다. 재파종하느라고 들어간 것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파종을 했는데 출현율이 이제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자연재해로 인하여 죽었다거나 고사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할 수 없이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보장해 준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확감소 보장 다시 보자. 이제 3번의 수확감소 보장. 자, 수확감소 보장은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것도 이제 보통 10월 정도에 가입하는데 거기 보니까 보장 종료는 언제까지냐? 수확기 종료 시점. 자, 항상 수확감소 보장은 자, 계약 언제 체결을? 자, 계약 체결을 개체 이제 간단히 이제 24시. 자, 계약 체결 24시부터 그 다음에 수확기 종료 시점입니다. 자,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거기 보니까 단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때 6월 30일은 언제 6월 30일을 말할까요? 이듬해 얘기하래, 이듬해.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이듬해. 왜냐면 보통 이때 이제 10월 정도에 가입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을 지나요. 그래서 6월 30일 초과. 보통 이제 5월에서 6월 그 사이에 이제 더 수확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보험 기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1과목은요. 1과목 이 보험 기간에 대해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1과목은 이제 보험 기간은 다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마늘. 그래서 계약 체결 24시에서 수확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넘을 수 없다? 6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숫자 가로 해 가지고 이거 집어넣으세요. 이런 게 우리 1과목 문제예요. 우리 1과목.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5번 보험 가입 금액은요. 이건 같죠?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입 수확량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 50에서 100%. 저 뒤쪽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 자, 그 다음에 보험료를 봅니다. 자, 보험료 오른쪽 갑니다. 자, 수확감소 보장 보험료는요. 거기 보니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다 영업요율이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라 할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죠. 자, 여기서 방제시설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거기 그때 관수지 딱 하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스프링쿨러인데 혹시 마늘밭에다 스프링쿨러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급자족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스프링클러 설치해놓고 그런 거 아닌데. 저는 어디서 이걸 봤냐면 제주도에서 봤어요. 제주도 이렇게 이제 아마 여러분 올레길 걷다 보면 제주도 밭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보시면 스프링클러. 그렇게 이제 밭에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여기 돼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거 쫙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물을 쫙 뿌려주던데 저는 신기했어요. 왜 마늘밭에다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마늘 같은 거 이제 잎 끝부분이 많이 타잖아요. 마늘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마늘이 이제 더우면 안 돼. 왜냐하면 겨울을 지나오는 식물이잖아요. 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은 좀 온도가 돼요. 낮에 이제 조금 더워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마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할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죠. 자, 근데 이제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런 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근데 관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만 보험을 받아주는, 가입을 받아주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양배추나 또는 예전에 무화과 같은 경우. 근데 이것은 의무는 아닌데, 만일 그걸 설치했다면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이제 그거예요. 자,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 5%니까 이제 곱할 때 0.05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밭작물 이런 데 보면 이제 관수시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납입은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맨 밑에 봅시다. 자, 183페이지 맨 밑에 7번 이제 보험금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재파종 보험금이에요. 그러면 자, 재파종 하느라고 이제 들어간 손실 있잖아요. 이걸 보장해 주겠다 이건데, 자, 이거요. 별표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재파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183페이지 재파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계약 체결 24시에서 당해부터 10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때 이제 가입을 했으면 이때가 이제 자, 계약 체결 24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가 보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만일에 10아르당 3만주 미만으로 출연돼요. 10아르당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을 때, 자, 이건 문구 잘 외워야 돼요. 3만주 미만으로 출연돼요.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재파종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 보험금은 얼마 준다는 얘기인가요? 자, 이 보험금. 이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 35%. 자, 보험 가입 금액의 35%입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 출연. 자, 여기 표준 출연. 여기는 표준 출연 피해율을 그랬잖아요. 자, 표준 출연이라 표준 출연 피해율. 자, 표준 출연 피해율.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 35%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여기다 가로 넣고 이거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출연 비율. 그럼 표준 출연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3만주 아까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면은 3만주. 자, 그래서 이제 3만주에서 그 다음에 뭘 빼요? 출연 주수. 여기서 말하는 이 출연 주수가 뭐냐면 맨 처음 이때 파종했을 때, 그러니까 1차 파종했을 때 출연 주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파종했는데 출연 주수가 만일 이게 자 3만주 미만으로 나왔어요. 출연이. 그래서 재파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출연 주수는 뭐다? 1차. 맨 처음 1차로 우리가 파종했을 때. 그때 출연 주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연 주수가 이렇게 적었을 때 그때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보험금. 좀 간단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1차 과목을 배울 거거든요. 그럼 1차 과목에 보면 이제 거기 맨 우리가 농업재해보험 법령을 배워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거 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늘 같은 경우 이제 재파종 보험금 산출식 해놓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 해가지고 10%, 20%, 25%, 30%, 30%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라고 이제 1, 2, 3, 4 객관식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공부하면 우리 1차 과목 같은 경우도 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런데 거기 당구장 표시 있어요.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자, 당구장 표시 뭐예요? 재파종 보험금은 1회에 하나여 지급한. 혹시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이요.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죠, 우리? 소멸. 이제 더 이상 경작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계약은 유지돼요, 소멸돼요? 어떨까요? 유지될까, 소멸될까요? 유지되죠. 아니, 왜냐면 재파종을 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 재파종한 이 마늘을 계속 어때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여기? 이듬해 6월 30일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계약 가입한 해 10월 30일이고. 자, 그러니까 이거 계약이 소멸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R가 기준. 10R가 몇 제곱미터라고요? 1000제곱미터죠? 자,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은 다 공통인데, 자, 이건 뭐 따로 안 봐도 되죠? 자, 경작불능보험금은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수학감소보험금입니다. 자, 이것도 같죠? 이제 수학량 대비 자기 부담비를 피해율이 이제 초과했을 때, 우리가 가피자 또는 보피자 이렇게 외웠죠? 이때 이제 피해율은 뭐다? 평수 미평. 자, 그래서 수학함수 보장이니까 수학량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평수 미평. 자,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이런 것은 또 같고요. 앞에서 했던 거. 자, 185페이지. 자, 계약 인수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 가입 지역은 전국입니다. 자, 수학 감소 보장은 전국입니다. 나중에 수입 감소하고 여러분 비교하셔야 돼요. 자, 수학 감소 보장은 전국. 자, 전국에서만을 재배합니다. 자, 가입 자격은 같고요. 가입 기준 같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인수지원 목적물입니다. 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200. 대부분 다 200만원. 자, 50만원짜리 우리 한번, 자, 수시로 이제 얘기해봐요. 자, 입을 벌려서 수시로. 50만원짜리 4개, 뭐 했어요? 벼, 보리, 밀. 일단 논작물, 벼, 보리, 밀. 이렇게 해보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예요? 메밀. 자, 매우 쉽잖아요. 벼, 보리, 밀. 밀이니까 메밀. 그러니까 이제 메밀 이렇게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100만원짜리. 콩, 팥은 항상 친구. 그 다음에 옥수수, 콩팥, 옥수수.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이거? 옥수기가 콩팥을 얼마에 팔았다? 100만원을 팔아서 아버지한테 떼줘. 뭔가를 그렇게 해줘. 자, 그래서 옥수수가 콩팥을 얼마에? 100만원에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100만원짜리가 뭐가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생산비 보장 배울 거예요.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와 브로콜리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200이고 그 다음에 메밀이 얼마라고요? 50만. 나머지는 다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50만원짜리 벼, 보리, 밀, 메밀. 자, 그리고 100만원짜리는 콩팥, 옥수수. 이렇게만 일단 해놓으세요. 우리 생산비를 아직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 하지 않은 거 다 공통이죠.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세요. 4번, 5번까지 체크하죠. 자, 3, 4, 5번 묶어서 체크하세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3, 4, 5번 묶어서 체크. 자, 3번입니다. 난지역 8월 31일 이전에 심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지역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돼요. 자, 이 숫자 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식 밀도가 3만 주, 그러니까 10R당 3만 주 미만이면 안 돼요. 그랬어요. 자, 제식 밀도. 그러니까 적어도 10R당 3만 주는 넘게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듬성듬성 적게 심어가지고 우리 수확량이 너무 적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정하게 심어라. 또 너무 촘촘하게 심어도 돼요? 안 돼요? 너무 촘촘하게 뭐 심어도 좀 그러겠죠. 근데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멀칭 비닐 있잖아요. 그 멀칭 비닐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거기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잘 보세요. 자, 5번 설명 잘 들어야 돼요. 마늘 파종 후 익년. 자, 익년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익자가 이제 일본식 한자라 이거 없어진지 쓰지 말자고 한 지가 언젠데 이거 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일제시대 때 배운 사람들이 아직 쓰는데 이듬해라고 해야죠. 지금 우리 이듬해로 다 바뀌었는데 여기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익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늘을 파종했는데 우리가 이듬해 보통 이제 6월 30일 이때까지 이제 수확 종료 시점으로 삼고 이때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계약을 그 전에 먼저 하잖아요.
그럼 계약을 먼저 하는데 내가 언제 수확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4월, 10월 이전에 수확하면 가입을 못하냐. 실은 나 이때 이제 수확할 거다 했는데 나중에 농사 짓는 이 사람이 그 전에 수확을 하면 어떨 건데. 자, 이미 가입을 해놓고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언제 수확할지도 모르는데 4월, 10월 이전에 수확하는 농기는 가입할 수 없다. 뭘 의미할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 마늘을 마늘을 수확해서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마늘 나물 아시죠? 나물 잎 그 뜯어서 나물 그러니까 풋마늘 이렇게 그러니까 나물 용도로 쓰기 위한 농기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종구가 다 익어서 그 마늘 육종 마늘 그걸 우리가 생산이 아니라 풋마늘용으로 이렇게 나물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종 마늘을 보장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풋마늘 용도로 쓰는 또 품종이 따로 있다고 그러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품종인데. 주로 이제 제주도에서 이걸 많이 심어요. 우리가 풋마늘 이렇게 이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거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무몰칭 농지 안 돼. 자, 이거 체크하세요. 7번. 무몰칭. 그러니까 마늘은 반드시 뭐예요? 비닐 씌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몰칭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13번 봅니다. 자, 13번 체크. 자, 이거 마늘에만 있는 건데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자, 뭐냐면 마늘은 토양에 침착된 염분에 가장 취약한 작물로서 그러니까 염기성 토양이 잘 자라지 못하죠. 자, 그래서 토양염도 0.1% 이상인 간청 농지는 토양 검정 시 비처방서 염도와 2019년 마늘 수확량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선별하여 인수한다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마늘은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는 안 되니까 인수 제한이라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관련 수확량. 자, 표준 수확량 있고요. 오른쪽에 평년 수확량이 있는데, 자, 이건 다 같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 같습니다. 볼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이거 한 거, 이거. 그러면, 자, 여러분이 수입 감소 보장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서 보세요. 수입 감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수입 감소 235페이지. 235페이지. 자, 235페이지 봅니다. 수익 감소. 자, 먼저 보험의 목적 보세요. 자,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같죠? 그 다음에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마늘인데 난지형은 남도대서, 한지형은 의성. 자, 다 같죠? 네.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세, 화재 같은데 맨 마지막에 4번 가격 하락 있죠? 자, 거기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수익 감소는 계약했을 때 가격과 수확기 때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졌어. 그랬을 때 그걸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품목이 이번에 수입 감소 보장에 추가된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클릭해야 돼요. 이거 금방 끝나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수입 감소는 아주 좋은 그런 상품이니까 그렇게 이제 아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입 감소는 그러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 품목에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격 하락인데 이때 가격 하락은 기준이 뭐다?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한다. 여기서 기준 가격은 우리가 맨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킬로그램당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가격이고 수확기 가격에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해서 이제 물건을 팔 때 있잖아요. 그때 가끔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수확기 때 가격이 폭락하니까 어때요? 막 그것을 수확해서 팔려고 내놓게 하려면 수확하는 인건비도 못 건진다 이런 말 하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트랙터로 갈아엎어버리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무한 양파 같은 게 막 갈아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추도 갈아엎어버리고 무도 갈아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우리는 갈아엎으려면 나눠주지 뭐. 나는 없어서 못 먹는데 또 형편어렵고 이제 이런 노숙자들 위한 거기 또 무료 급식소 이런 데나 갖다 주지 이런 생각할 텐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충당이 안 돼. 인건비 그리고 보상도 안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경작불능 보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지 폐기. 만에 하나 시장에 유통된 게 발견되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한 것도 뭐예요? 다시 반납해야 돼요. 반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이제 한때 백종원인가 그랬잖아요. 저기 전라남도 진도 대파가 유명하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폭락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입니다. 그 프로 이름이 뭐더라? 그 애들 그 골목식당 말고. 에? 그래 송가인도 나왔어요. 맞아요. 그 진도 그 송가인이 자기 부모가 그 대파 농사 이거.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그 음식 판매해가지고 그 대박 터뜨렸죠.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 정용진하고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여기 양파가 싸다. 또 여기 감자가 지금 그때 여기 강원도 고랭지 그 뭐였나? 그거 감자였나요? 뭐였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썩어서 팔 수가 없다. 너무나 가격이 떨어져서 이것 좀 우리가 하자. 이마트가 그거 해가지고 파는데 다 뭐요? 대박 났잖아요. 그냥 다 소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통구조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동원해서 다 팔아주고 얼마나 좋아. 그걸 그냥 갈아엎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 하락을 보장하는 게 이제 수입 감소 보장인데, 자, 그럼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그럼 이제 보상하는 손은 아까 자연재해, 조세, 화재, 종합 위험에다가 가격 하락까지 추가가 되는데, 그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세요. 자, 이거 개수, 통병, 테마, 기본인데 9번, 10번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번은 이제 저장성 이건 똑같으니까 9번 체크하세요. 9번. 이게 이제 자, 수확 감소에는 없고 수입 감소에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체크하세요. 뭐냐? 개인이나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자, 그러니까 이건 수입 감소 보장에만 있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크. 자, 수입 감소 보장에만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을 보세요. 이건 같아요. 보험 기간. 자, 먼저 재파정 보장. 계약 체결 24시에서 10월 30일 같죠? 경작불능 항상 우리가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4번 잘 보세요. 3번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해가지고 자연재해, 조세, 화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 감소 보장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서 수확량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일단 그것 보장해줘요. 자, 그걸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 4번 수입이 감소됐어. 자, 마늘 가격이 하락됐어요. 수확기 가격이. 그러면 이것도 보장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입 감소 보장에서 자연재해, 조세, 화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뭐 이거 아까 여기 일반 보장 기간이자 이거. 그래서 6월 30일 아까 초과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 수확기 종료 시점. 그러니까 이게 수확 감소 보장 개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됐을 때 그 의미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감소 보장은요. 자, 계약 체결 24세에서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자, 이건 다 똑같아요. 자, 앞으로 수익 감소는요. 보장 종료가 언제다?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 뭐 예전에는 공표 시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다 통일했어요. 공시 시점. 그럼 이때 이제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이 뭐나요? 이제 이거 좀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게요, 이거. 자, 지금 이렇게 말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수입 감소 보장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까지 보장해 주더라. 이거 하나만 딱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험 가입 금액은요. 자, 이거 체크하세요. 아까 우리는 수확 감소 보장은요.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가격? 기준 가격이란 말씀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과수 품목에서 표준 가격 이런 말 들어봤죠? 또 수확 감소에서도 표준 가격 이런 말 들어본 게 있어요. 차 이런. 또 과수에는 오디나 복분자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대부분 자 가입 가격인데 표준 가격 쓰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기준 가격. 자, 그러면 수입 감소 보장에서는 뭘 쓴다고요? 기준 가격입니다. 자, 기준 가격이 뭐예요 하면 보험 가입 당시. 자, 킬로그램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입 감소에서 쓰는 표현.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보험료 봅시다. 자, 여기 보험료도요. 자, 요손방 방제시설 할인인데, 자, 거기 방제시설 봐봐요. 방제시설 보면 전기시설물 있고 관수시설 있죠? 거기 전기시설물 가입표 쳐버리세요. 화이트로 지워버리세요. 이거 편집하다 잘못했어요. 가입표 이거 지워서 지워. 거기 방제시설 할인율 박스에서 전기시설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지워버리세요. 자, 화이트로 지워버리세요. 관수시설만 있어요. 관수시설. 자, 이거 지워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납입 방법 쭉 갔고요. 자, 보험금 보세요. 자, 여기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수학감사하고 똑같대요. 자, 계약체결 24시에서 여기 10월 31일이잖아요. 이 기간 중에 출연율이 떨어져서 3만 주 미만으로 출연이 돼요. 3만 주 이상으로 파종했을 때. 이제 다시 파종한 거죠? 재파종했을 때. 자, 이건 똑같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래서 가입금액의 35%고요. 표준 출연비율을 곱해준다. 같죠? 따로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이제 2번. 자, 이제 2번 잘 봐야죠. 경작불능보험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10%, 15%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거 체크해야 돼요. 자, 여기 10%, 15%가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수입 감소 보장이 뭐예요? 자, 수입 감소 보장에 대해서 쓰시오. 뭐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 자, 수입 감소 보장에만 해당되는 것 몇 가지 쓰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첫째, 소학기 가격의 하락을 보장한다는 게 수입 감소죠? 제일 먼저 이거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경작불능보험금에서 자기 부담 비율 10%, 15%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10%, 15%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10%, 15%는 어떤 가입 조건이 10%는 연속 가입 몇 년? 3년 내 손해율이 얼마? 50%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5%는 2년 연속 가입에 해서 손해율이 100% 이하일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익 감소는요, 이 조건을 충족을 못해요. 왜 그러냐? 자, 오른쪽 가서 봅니다. 239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계약 인수 있죠? 자, 계약 인수에서 거기 2번 보험 가입 자격을 보세요. 자, 2번에 보험 가입 자격을 보면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거기 쭉 밑줄 치고 별표. 자, 동그라미 3번. 양가로 2번 보험 가입 자격 있잖아요. 자, 보험 가입 자격이 그러니까 수익 감소 보장에 가입하려면 가입 조건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시험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뭐 이것은 뭐 1순위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견장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자, 거기 중에 과거 5년 중 2년 이상 해당 품목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3년 가입을 뭐 이런 것들 해당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입 감소는요 일정 지역에서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10% 15%는 없습니다. 자기 부담이 적은 경우는 없다. 자, 그래서 가입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약 인수를 보세요. 자, 보험 가입 지역. 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수입 감소 보장은요 전국이 아니라 시범 사업이에요.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이니까 이거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 10% 15%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남 공이나 경북 의성, 경남 창녕, 충남 서산, 태안,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나 제주. 자, 그래서 수입 감소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뭐 이거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어디만 가입한다더라. 근데 뭐 시험에 안 나오냐? 이건 장난 못해. 왜냐면 예전에 6회 때 쪽파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 어디서 재배하고 2형은 어디서 재배해야만 됩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독특하니까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뭐 꼭 안 나온다 말할 수 없어요. 혹시 이제 출제자가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이런 거 골라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7회 때 이제 이 과목에서 뭡니까? 그 감귤 계산하는데 그 출제가 잘못 내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했잖아요. 그 한 문제 13점짜리 정답 처리하는 바람에 무려 1000명 이상이 합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이런 오류를 최대한 피하려고 명확한 거 이런 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는 암기해야 될 것은 더 명확히 암기하죠. 물론 이제 계산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자격에서 3번. 자, 이거 수입 감소 보장 가입 자격.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기준은 같으니까요.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가입 기준 같아.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지원 목적물 보세요. 자, 이것도 같네요. 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2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난지영은 8월 31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돼요. 한지영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돼요. 자, 이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미만이나 이런 것도 써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식밀도죠. 10아르당 3만주 미만으로 심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마늘 파종 후 익년. 자, 이듬해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안 돼요. 자, 그래서 3, 4, 5. 자, 마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수제한 목적물은 좀 암기해야 되는데, 자, 품목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이 인수제한 목적물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따로 다 정리해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자, 7번도 체크하세요. 무멀칭 농지. 자, 무멀칭.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멀칭을 하지 않으면 아예 인수가 안 되는 거. 이게 총 4개 있어요. 4개. 뭐가 있냐면, 고추가 있고, 이제 우리 고추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 있고요. 그 다음에 마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고마양, 이렇게. 고고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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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배추가 아니라 뭐다? 양파. 양배추가 아니라 양파. 반드시 이제 멀칭을 해야만 인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되는. 고고마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설 재배 안 돼요. 체크하세요. 시설 재배. 그러니까 노지 재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 재배 안 되고, 노지 재배. 자, 나머지는 똑같죠. 그리고 13번도 똑같죠. 13번 체크. 자, 마늘에만 해당되는 거. 자, 토양에 침착된 염분에 취약한 작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이거요. 똑같잖아요. 네. 자, 똑같으니까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늘 품목 하나 봤네요. 자, 이거 마늘. 그러면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보면 이거 수익 감소는 어때요? 거의 같잖아요. 그럼 뭐 하나 추가가 된다고요?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장되는 거. 그리고 가입 자격. 자, 그리고 일부 지역만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자기 부담 비율 10%, 15%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수익 감소 이렇게 몇 가지 특징 딱딱 정해 놓으세요. 물론 이제 경작 불능 보장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금. 보피자. 근데 이때 피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율이? 아, 그거 안 했나요? 보험금 아까. 아, 그러니까 이거 안 했군. 빠뜨렸네요. 다시 돌아오세요. 238페이지. 왜 이거 하다가 가입 자격 하다가 넘어가 버렸네. 아까 가입 자격. 자, 238페이지. 자, 238페이지. 자,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자, 수익 감소 보험금입니다. 수확 감소는 우리가 평수 미평이잖아요. 그런데 수입 감소는요, 거의 피해율이, 자, 보세요. 뭐예요?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그리고 나누기 기준 수입. 자, 이게 중요한 건데, 깜빡 빠뜨려. 자, 어쨌든 이제 보험금은 우리가 이 과목에서 다 하는데, 그래도 이 공식 정도는 확실히 알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인데, 그럼 이 피해율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기준 가격분의. 기준 가격에서 뭘 빼라? 기준 수입이죠. 가격이 아니라. 기준 수입. 자, 기준 수입에서, 자, 실제 수입. 그럼 여기서 기준 수입이 뭐예요? 하면, 원래 내가 이걸 생산해서 수확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에요. 그런데 수학기 때 가격이 어때요? 하락했잖아요.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실제로 내가 지금 원래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실제로 수입한 건 얼마 안 된다.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생겼잖아요. 피해가 생긴 바람에 이제 줄었잖아요. 아니면 기타 이런 가격 하락이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율이.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포도했을 때 맨 처음에. 포도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 자, 그러면 잠깐 포도 봐봐요. 또 오래돼서. 자, 포도 수익 감소가 자 52페이지. 자, 거기 봐봐 이제 56페이지. 56페이지 맨 밑에 수익 감소 보험금 산출액. 자, 보피자잖아요. 그럼 피해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 그 피해율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다? 기준 수입에서. 그러니까 기준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 빼기 그 다음에 실제 수입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실제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보니까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을 곱하면 뭘로? 농지별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둘 중에 비교해가지고 미니멈이니까 뭐예요? 낮은 가격. 낮은 가격. 자, 그리고 이제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 곱하기 기준 가격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벌어들일 것은 뭐냐? 평년 수확량에다 기준 가격.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 가격이 이제 가입할 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수확기 때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수입. 그럼 이때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주죠. 왜 이걸 더해주느냐? 이건 본인이 농사를 잘못 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초 불량이랄지. 그러니까 원래 농사를 제대로 지었다면 수확량에 들어갈 건데 당신이 농사를 잘못 져가지고 이것은 감수량이 나온 거니까 이것은 손해로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 그러니까 원래 수확했을 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걸 더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양에다가 가격을 곱하는데 이때 가격,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미니멈 둘 중에 낮은 거. 그럼 보통 어떤 게 낮아요? 수확기 가격이 낮잖아요. 그런데 만일 자 수확기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지 않고 원래대로 우리가 벌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보장이 안 되잖아요. 수익감소 보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농지별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인데 수확기 가격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버려. 그럼 수익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익 감소 보장 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죠. 안 해주죠. 그러니까 만일 이 공식에서 수확기 가격이 더 높아. 그러면 농지별 기준 가격이 낮아. 그럼 뭘 곱해야 돼요? 기준 가격 곱해야 되냐? 아니, 미니멈이니까. 둘 중에 비교해서 낮은 거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수입 감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그거예요. 자, 이것은 이거. 자, 원래 기준 수입이 뭐예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뭐예요? 기준 가격이잖아요. 그럼 여기 기준 똑같으니까 이거. 자, 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뭐예요? 기준 가격이죠. 그리고 빼기 실질 수입. 그럼 실질 수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조사 수확량에다 플러스 미보상 자 감수량.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는데 둘 중에 지금 뭐가 낮다고요? 기준 가격이 더 낮다고 그랬잖아요. 수확기 가격이 더 높았죠. 그러면 이제 기준 가격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자, 기준 가격 다 이거 없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럼 다시 씁니다. 그럼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그냥 수확량이지. 플러스니까 가로 나오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예요? 평수 미 평이요. 그냥 수확 감소 보정 똑같은 거예요. 원래대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한다니. 그런데 이제 만일 이게 어때요? 무슨 가격? 수확기 가격이 어떻게 된다? 더 낮아. 자, 그럼 이게 이제 수확기 가격이 되는 거예요. 수확기 가격.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그대로 이제 약분이 되죠? 아니, 이제 기준 가격으로 다 나눠줘 봐요. 한번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기준 가격으로. 똑같이 기준 가격으로 나누죠.
그럼 똑같죠?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니까. 자, 기준 가격으로 나누죠. 그럼 이제 여기 기준 가격 이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죠? 그럼 이것만 남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평년 수확량, 그리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뭐예요?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뭐예요? 기준 가격분의 수확기 가격, 이렇게 계산식이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수확기 가격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 보정해서, 이거 보장해준다, 이거. 이거 보장해준다, 이거. 그러니까 이 기준 가격이 하락한 만큼만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공식이. 예. 그런데 이제 원래대로 했다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평수 미평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평수 미평으로 계산해도 똑같아요. 답은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수입 감소 보험금. 자, 보피자인데 이때 비율은 어떻게 된다?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 자, 그래서 이 공식. 물론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이거 실제로 이제 다 조사해야죠. 자, 우리는 1과목이니까 조사 안 하고 이거 수치로 다 줍니다. 그럼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식에다 집어넣어서 산출만 하면 돼요. 자, 보험금.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양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양파.